곧 겨울방학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겨울방학 때 특히나 더 어려운 치과 진료가 있다고 해서 오늘 두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아이아기 교정치과 유성훈 원장님 그리고 연세 마이든 치과의 남택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치과 진료 받을 때 겨울방학 때 더 예약이 어려운 진료가 실제로 있다고요? 맞아요. 어떤가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맞아요. 진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을 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방학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 좀 뭐 좀 해야 되겠다. 치과 진료도 좀 그렇거든요. 예약이 그때 많이 몰리는 진료들이 있습니다. 해 넘어가기 전에 해야겠다라는 문 생각 숙제들 때문에 해결하겠다는. 그래서 검진도 네. 이 겨울에 제일 많이 맞아요. 해가지고 아주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방학 때는 원래 방학이 기니까 학생들이나 유학생들 그치, 같은 해외에서 경우도 또 겨울방학이 들어오시니까. 기니까 아. 또 많이들 들어오시고 그럼. 주재원분이나 뭐 해외 교민 같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애들 그래서 때문에도 그렇고. 애들 입장에서는 교정 같은 거 어르신들은 이상하게 수술이 많아요. 수술이 많고 이것저것 또 해가 바뀜에 따라서 약간 보험 진료나 이런 거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를 저희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드리는 거. 네. 근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실 때 길면은 한 달, 이제 짧으면 한 2주 정도고 합격을 해서 곧 출국을 한 달 이내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리미테이션 안에 치료를 끝낼 수 있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국을 앞두고 앞니 임플란트 진단을 타치과에서 실은 받았어요. 아, 이게 난감하죠. 곧 출국을 해야 되는데 앞니가 해외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혹시라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측은 내흡수라 그래서 치아 내부가 이렇게 녹고 있었어요. 치아 조직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시도하려고 해도 이 부분에서 부러질 확률이 매우 높아서 이거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출국이 불과 한 2,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앞니 임플란트 완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임플란트 총 기간은 얼마나 잡아요, 보통?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앞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임플란트가 치아를 뽑아놓고 이제 뼈가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이제 치유를 하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이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심어놓은 거랑 뼈랑 달라붙는데 또 3개월 정도 기다리기 때문에 또 보철물 완성까지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걸렸다고 하면 요새는 약간 발치직시 임플란트 개념이라는 게 나온 게 이제 앞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뽑는 즉시 잇몸이 굉장히 퇴축이 돼버려요. 수축이 되기 때문에 실은 앞니 치아에서 굉장히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가 잇몸이거든요. 잇몸이 퇴축된 그 임플란트를 결과가 안 좋으니까 환자들한테 컴플레인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치과 의사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치아를 뽑는 즉시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무엇인가를 달아줘서 잇몸이 그걸로 인해서 퇴축되지 않게 이제 그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하고 나가셨어요. 바로 발치를 하시고 이제 뽑자마자 이게 다 치아가 이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검은 거 빼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발치하고 이게 초기 고정력이 잘 나온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연결을 해서 임플란트의 머리 부분을 달아버리기도 하거든요. 초기 고정력도 심지어 안 좋았어요. 이걸 갖다가 힐링이라고 그래서 꽂아놓고 임시치아를 옆치아랑 묶어가지고 그거를 달고 이제 나가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1년 반 뒤에 오셔가지고 네. 이제 바빠서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또 그렇죠. 기간이 또 그래서 이제 있군요. 임시치아 네네. 상태로 외국에서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큰 문제 없고 1년 반 뒤에 들어오셔가지고 임플란트 완성을 했어요. 보시면은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이 이런 식으로 있던 잇몸이 거의 변화 없이 이게 이제 인사이시브 파필라라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이게 임플란트 후에 다 퇴축이 되면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네네. 이렇게 예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잇몸 높이가 유지되는 게 굉장히 힘든 네.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 환자분은 뭐 어쨌든 코로나도 중간에 있었고 1년 6개월 만에 이제 환자분은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6개월에 계속 왔는데 못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치과가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아마 있었을 그러네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저희 병원에 이제 다니시는 분이시고 아드님이 이제 유학생이었어요. 뭐 워낙 그 청소년기에 남자들은 험한 운동 좋아하고 굉장히 익스트림한 스포츠 깨진 좋아하잖아요. 건가요, 지금? 네, 그냥 깨진 거예요. 깨져가지고 방학 때까지 그냥 약간 뭐 불편하긴 한데 네. 그냥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그러다가 네네. 이제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네. 2주의 시간이 있다.
이거 선생님 치료해 주세요 해가지고 왔는데 다행히도 치수가 노출이 된 상태는 아니어서 네. 그냥 크라운만 씌워서 일주일 만에 끝내드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크라운을 하고 가신 거예요. 앞니 심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쪽에 대칭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치아의 색상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해요. 그러니까 인사이저 팁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투명하면서 약간 밝고 또 중간 부분은 약간 노랗고 이 뿌리 네. 쪽으로 갈수록 점점 노래지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갖다가 한 번에 딱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마음에 별로 안 들어서 한 번 정도는 색깔 수정을 하면 좀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감쪽 같아요. 일반인이 보기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그 기준이 다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니 치료를 할 때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치료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 네. 수정이라는 게 뭐 색깔을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네. 있나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금속이 들어간 게 색깔이 탁할 수밖에 없어요. 투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올세라믹 크라운이나 지르코니아 이런 소재로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환자분들마다 치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투명도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올세라믹 크라운 소재가 훨씬 더 투명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료가 적합할 거고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전에는 투박한 색깔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심미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짬뽕한 게 이제 안쪽 코어 부분은 지르코니아로 이제 해놓고 위쪽은 또 사기 소재인 포셀린으로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PFZ가 되겠죠. 또 다른 네. 거군요. 굉장히 이제 소재가 여러 개가 있고 환자분들마다 어울리는 그 색깔이 달라요. 맞춰서. 네. 그 감각이 이제 치과의사들한테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군요. 기공사들한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 사실은 전혀 이게 깨졌다. 어디를 치료했는지 모르겠죠. 네, 모를 정도로 네. 전혀 티가 그게 안 나서. 궁극의 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신미라고 하는 거는 실은 어디를 치료했는지 몰라. 아예 그냥 그렇죠. 모르게끔. 그러니까 여기가 크라운이네, 왼쪽이 다쳤던 데인가, 네. 왼쪽이 임플란트인가 이거를 알아보는 순간 저는 약간 심미적인 치료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재신경 치료 때문에 들어오신 환자분이시긴 한데 네. 해외에서 발치 진단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병원을 이제 검색해서 거기 예약을 했는데 네. 아는 치과사 지인분 통해서 치과를 소개시켜 달라 그랬는데 그 지인분이 저희 병원을 어머. 소개시켜줘가지고 우연히. 세상이 이렇게 좁다 우연히. 이렇게 네네네. 된 거예요. 아무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신경 치료를 다시 해서 환자분은 확실한 치료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이제 뭔가 파일 같은 것도 부러져 있고 해서 이걸 갖다 현미경상에서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한국에 만약에 계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뭐가 문제죠? 엑스레이에서 보면? 안쪽이 지저분한 거죠. 결국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내부를 갖다 굉장히 이제 깨끗이 하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가 왜 파랗냐고 그러니까. 질문하셨는데 색깔도 이 주변에 파란색이 네, 원래는 재신경 치료를 하고 이제 기다려서 몇 달 후에 여기에 뼈가 생기면 치료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술식이 필요하잖아요. 이 환자분은 확실한 걸 원했기 때문에 일단 신경 치료를 하고 치아 재식술이라는 다음 단계까지 수술까지 하고 가신 거예요. 네.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치아를 뽑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였고 파란색은 메틸렌 블루라는 용액을 염색을 해봐요. 왜냐하면 혹시 네네. 크랙 라인 같은 그런 거에 있지 않는지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크랙 라인이라고 하는 맞아요. 게 치아에 이 금이 치아 가는 뿌리에 거. 혹시 금이 가는 네네. 거지. 아, 네. 그게 이제 네. 생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있냐 맞아요. 없냐. 네네. 네. 네, 맞아요. 없어야 이제 생존율이 훨씬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생존율이 생기니까 네네. 그걸 확인하려고 이렇게 염색해 놓은 겁니다. 네네, 맞아요. 이게 한 3주 이내에 다 모든 게 완료가 된 거예요. 그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15분 이내에 모든 수술이 끝나야 돼요. 치아를 뽑아서 밖에서 관찰하고 뿌리끝 잘라내고 틀어막고 다시 입안에 꽂아주는 거. 그것까지 15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이유가 거라서. 있나요? 긴박한. 오래 걸리면 좀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런 다시 건가요? 심어야 되는데 네. 이 치근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우리의 세포들이 네. 구강 밖에서 오랜 시간 거주할수록 아, 죽을 확률이 좀 높기 손상될 때문에 수도 있고. 그렇죠. 얘네들에 있어서 네. 치아의 골든타임인 거죠. 맞아요. 심폐소생을 할 수 네.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네, 살아날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너무 오래 해서 건조돼 버리면 네. 이제 그래서 다시 심어도 거기 세포들이 다 맞아요. 달라붙어서 우리 몸처럼 한 몸처럼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탈락돼 버리는 거죠. 네. 되게 바쁘겠네 이 수식하는 동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치과사랑 직원이랑 이런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빨리 해서. 손이 네. 이렇게 착착 맞아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